안녕하세요. 테스트나라 이지원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학의 125페이지에 주의적 분법칙을 할 차례죠. 자, 여기에서 주의적 분법칙이라고 하는 건, 앙페르의 주의적 분법칙이 이런 식이 있어요. H, DL이 전류, I가 된다. 이런 얘기. 그쵸? 이런 게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 I라고 하는 거는, 자, I라고 하는 건 전류 밀도에다가 어떠한 면적을 곱한 게 같더라,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류 I라는 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스토크 정리에 의해서 선적분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면적분으로 바꿀 수 있죠? 인테그럴 컬 H의 DS는 인테그럴 I의 DS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컬 H라는 게 전류 밀도 I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전류 밀도는 뭐라고 표현해요? IC 전도 전류 밀도와 변이 전류 밀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다시 쓰면 컬 H는 자 우리가 전도 전류 밀도 뭐라고 해요? 시그마 E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변이 전류 밀도는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 E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식이 또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E가 뭐예요? 전개죠, 그죠? 전개가 뭐를 회전하는 자개를 뭐한다?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식의 의미는 전개가 뭐를 만든다? 자개를 만든다. 그럼 반대로 회전하는 자개는 뭐를 만들어요? 전개를 만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전자력과 특수현상을 보도록 하죠. 전자력, 그러니까 전개와 자개에 의한 어떠한 힘이더라 이거예요. 전개와 자개에 의한 힘. 자, 그랬을 때 이 전자력에서는 뭘 얘기를 해야 되느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얘기를 할 거예요. 왼손 법칙. 자,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동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 전동기. 전동기라는 게 뭐죠? 전기를 가하면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전기를 가하면 회전을 하는 게 전동기더라 이거. 그러면 전동기에 대해서 그려보면 자, 이렇게 어떤 회전체가 있다라고 보죠. 이렇게. 자, 이런 회전체가 있고요. 여기에 자석을 이렇게 넣어 볼게요. N그.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S극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자, 그랬을 때, 자, 어떠한 도체가 이렇게 있다고 보죠, 이렇게. 도체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N극에서 S극으로 우선 뭐가 지나가요? 자속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죠? 자속 파이가 지나가더라 이거예요. 자, 그때 제가 여기에서 이 도체에다가 전류를 이런 방향으로 한번 흘려볼게요. 이런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보겠다 이거예요. 그럼 자속 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속 밀도 B라고 쓸 수도 있죠. 자, 그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손을 이렇게 펴시면 얘가 FBI예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 F 힘의 방향, B 자속 밀도의 방향, I 전류의 방향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자속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요. 전류의 방향은 칠판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이렇게. 그러면 힘의 방향이 어떻게 아래쪽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얘가 회전을 하겠더라 이거예요. 회전을. 그쵸?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더라. 그죠? 자, 엄지가 뭐라고요? 힘의 방향
검지가 자속 밀도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전류 I가 얘가 중지가 전류의 방향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회전력이 힘이 생긴다 이거예요. 힘이. 자, 그러면 그 힘이 얼마만큼 생기느냐? 자, 식으로 써보면 그 힘 F는 자, 자속 밀도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 도체 간의 길이, 도체의 길이 L에 비례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도체가 이 도체 중심과 그죠? 요 자속과 이렇게 이루는 뭐가 생겨요? 세타라는 값이 생기죠? 세타라는 값이 나온다. 각도가. 자, 그랬을 때 이 세타라는 값에 어떻게 비례하느냐? 사인 세타만큼 한다. 사인 세타만큼의 힘이 어떻게 한다? 작용을 하더라 이거. 작용을 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단위는 뉴턴이 되겠죠, 그죠? 뉴턴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세타를 여기다라고 두면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얘를 벡터적으로 표현을 하면 자 I 크로스 B가 돼요. I라는 벡터, 전류가 흐르는 벡터의 방향과 크로스 B의 벡터에 L 뉴턴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I 크로스 B가 뭐예요? I 곱하기 B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L 사인 세타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좀 기억을 하셔라. 즉 여기에서 전류가 흐르는 벡터의 방향과 이 자속의 벡터가 이루는 각이 세타더라고요. 그래서 요식 힘 구하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에 작용하는 힘을 보죠. 전자에 작용하는 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그 힘이 F는 이 옆에서 B, I, L, 사인 세타. 그죠? 이렇게 됐다. 자, 그랬을 때 크기만 보면 만약에 얘가 90도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식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I는 T분의 Q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힘은 뭐예요? 전자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 Q의 값을 2라고 써도 되겠죠. 2.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쓰면 자, I 대신에 T분의 2 자석밀도 B L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얘를 다시 써보면 전자의 전하량 2 곱하기 B 곱하기 얘가 T분의 L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L. 자, 그러면 여기에서 E, B, T분의 L. 자, T분의 L이 뭐예요? 시간분의 거리죠. 그럼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얘를 우리가 속도라고 쓸 수 있어요. 속도.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E, B, V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의미가 뭐냐면 어떠한 자기장 안에서 즉 H라는 자기장 안에서 자, 이 자기장이 있으면 당연히 자속 밀도도 있는 거죠. 그때 어떠한 전자 하나가 얘가 이동을 할 때 어떠한 V의 V 미터 퍼 세크로 이동을 할 때 이 전자가 받는 어떠한 힘이에요. 힘. 그게 E, B, V만큼의 힘을 받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 내용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뭐가 있느냐? 자, 전자가 만약에 로렌츠 힘이라고 하죠. 로렌츠 힘. 자, 여기에서는
자, 전자가 이동을 하면 어떤 힘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전자가 이동을 하면 뭐가 생겨요? 전류가 생기잖아요. 그죠? 전자가 이동하면 전류가 생기고, 그러면 전류가 생기면 이 전류에 의한 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힘이 생기더라. 또한 그 전자에 의한, 자, 전자에 의한 또 뭐가 있어요? 전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전개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 로렌츠 힘 F라고 하는 거는 FE 플러스 FM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즉 여기에서는 이 어떠한 전개에 의해서 전자가 받는 힘, 전개에 의해서 전자가 받는 힘과 그 다음에 전자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어떠한 힘, 전자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힘, 얘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로렌츠 힘이다 이래요. 그러면 자, 전자가 어떠한 전개에 있을 때 받는 힘이 뭐예요? F는 QE라는 게 있어요. 그죠? F는 QE. 자, 그래서 요 FE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E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전자 하나의 전하량이 Q가 E니까 EE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이 전자가 받는 힘 E는 이거죠. EBV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얘를 벡터로 하면 2에 V 크로스 X B 이런 힘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2로 묶으면 2에 E 플러스, 그죠? V 크로스 B 벡터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더라. 그죠? 뉴트. 자, 이게 로렌츠 힘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요 식 자체를 암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로렌츠 힘이더라. 로렌츠 힘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이동할 때 이동하면서 생기는 어떠한 전자가 받는 힘과 전자가 어떠한 전개에 의해서 받는 힘을 합친 게 뭐라고요? 로렌츠 힘이더라. 이런 얘기. 아시겠죠? 자, 그때 전자의 운동, 부운동 해보죠. 자, 전자가 어떠한 자개가 있다, 이게 자개. 자, 들어가는 자개, H. 자석 밀도가 이렇게, 자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 주변을 전자라는 애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더라, 이거 이렇게. 어떠한 자기 안에서. 자, 이러한 원운동을 할 때 이 전자의 원운동이 되기 위한 조건을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원운동을 하려면 여기에서 이 자개가 이 전자를 당기는 힘, 그죠? 이 자개가 이 전자를 당기는 힘을 뭐라고 해요? 구심력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전자가 회전을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얘를 원심력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전자라는 애가 자, 원 운동을 하려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심력과 원심력이 같으면 어떻다? 이 전자가 어떠한 자기 안에서 원 운동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때 자, 이 전자가 원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속도가 있다 이거예요. 속도가. 그때 이 구심력이 얼마냐? R 분의 mv 제곱이에요. 자, 여기에서 m이라고 하는 건 전자의 질량이고요. v는 이 전자의 운동 속도. r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을 r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때 그 원심력은 얼마냐? 원심력은 B
E, B, V다 이거예요. E, B, V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물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자가 원 운동을 하는데 그 원 운동의 반지름이 얼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반지름 얘를 R에 관한 식으로 쓰면 R에 관한 식으로 써보면 E, B, V분의 mv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자의 속도는 자, V에 관한 식으로 써보면 되는 거죠? V는 자, 뭐가, 그죠? 여기서 V니까 하나 없어진다, 그죠? 이렇게. V가 똑같은 V니까. 자, 얘를 V에 관한 식으로 써보면, m분의 BER 미터 퍼 세크가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전자의 속도 하나요. 그냥 각 주파수 볼까요? 각 주파수를 보죠. 자, 각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각 주파수가 뭐예요? 오메가잖아요. 그죠? 오메가가 뭐예요? 2파이F죠? 자, 2파이F를, 자, 그대로 써보죠. 2파이F가 각 주파수예요. 자, 그러면 얘는 주파수를 주기 t분의 1이잖아요. 그죠? t분의 2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때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다가 똑같이 위에도 R을 곱해보고, 밑에도 R을 한번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2파이 R이라고 하는 건 얘를 뭐예요? 얘가 한 바퀴 돌았을 때 거리잖아요. 그죠? T는 얘가 한 바퀴 돌았을 때의 시간이고, 그러면, T분의 2파이 R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속도 V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각 주파수 얘가 뭐라는 얘기예요? R분의 V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R분의 V 하면 뭐가 돼요? M분의, 그죠? M분의 B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주파수일까요? 주파수? 자,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자, 2파이F에서 2파이분의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오메가로 나누면 돼요. 2파이F로 나누면 돼요. 그죠? 2파이M분의 B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주기는 얘를 뭐 어떻게 거꾸로 쓰면 되겠죠. 그죠? 주파수분의 1이니까. 이러한 힘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 반지름, 전자속도, 각주파수라든가 뭐 주파수 이런 것들을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평행도체에서의 작용하는 힘 보자 이거. 자, 평행도체. 자, 여기에서는 도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거, 두 개가. 보자 이거. 도체가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때 여기에서 전류의 방향이 동일하다. 즉 얘도 I1이라는 게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I2라는 애도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전류의 방향이 동일하면 이 두 채 간에 서로 작용하는 힘은 흡입력이에요. 서로 어떻게 한다? 당긴다 이거예요. 당긴다. 근데 여기에서 전류의 방향이 다르다. 즉 예를 들어 하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하나는 전류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면 이 두 도체 간에는 서로 반발력이 생겨요. 서로 어떻게 한다? 밀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두 도체가 있을 때 두 도체의 전류가 흐를 때 여기에서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서로 흡입을 하고 다르면 밀어내는데 그 힘이 얼마만큼 작용을 하느냐가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 두 도체 간의 거리를 D라고 볼게요. D.
D. 자, D. 자, 그때 우리 힘 공식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F는 B, I, L, 뉴턴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인 세타 뉴턴. 그죠? 그쵸? 이렇게 있었다. 자, 여기에다 이제 식을 하나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B라고 하는 건 어떤 자기장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전류 I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이 전류 I1에 의한 자기장이 어떻게 돼요?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얘가 이런 자기장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장 H가 생긴다 이거예요. 이 전류 I1에 의한. 그때 이 자기장이 어떠한 이 여기를 이렇게 뭐예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자기장의 방향과 즉 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I2라는 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자기장이 어떻게 얘를 이렇게 뭐예요? 수직으로 만난다 이거 수직으로.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타라는 값이 얼마가 되냐? 9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90이다. 자,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I1에 의해 생긴 자, B는 요거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μH라고 쓸 수 있어요. μ제로 H, 그죠? 맞나요? 네, μ제로 H잖아요. 네, μ제로 H. B는 왜 공기 중이니까 μ제로 H에 I2에 L이라고 하는 거 제가 단위 길이로 보자 이거예요.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 얘가 길기 때문에 이 어떠한 단위 길이 1m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도체의 길이가. 자, μ제로 I2에 사인 세타도 1이죠. 이게 힘 F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μ제로. 자, H가 이 I1에 의해서 생기는 H가 얼마가 돼요? 2 파이 R분의 I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D죠. D분의 I1 이거다 이거예요. 그죠? 거기에 I2를 곱한 게 뉴턴 퍼 메타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다 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 이거예요. 자, μ제로가 얼마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그죠? 자, 2파이 D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다가 I1, I2 이렇게 써보자 이거. 그러면 여기에서 2파이랑 4파이랑 어떻게 약분되죠? 그죠? 그럼 이 식을 다시 써보면 D분의 그죠? D만 남아요. 2죠, 2 I1 I2 예,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메타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두 도체 간에 작용하는 힘은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식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특수현상을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특수현상이 자, 홀 효과예요. 홀 효과. 홀 효과라고 보자. 자, 어떠한 이러한 사각형의 도체가 있다라고 보죠. 이렇게. 자, 그때 전류가 이러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보죠. 이러한 방향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게요. 이러한 도체에 어떠한 자계가 B가 자속 밀도가 이 전류와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죠. 이렇게 자속이 B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속은 이거 수직으로 이렇게 자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죠. 그러면 여기에서 로렌츠 힘에 의해서 로렌츠 힘이라도 되고 자 앙페르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자 자속은 이렇게 칠판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죠? 전류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자석은 칠판 밖으로 나오는 B, 전류는 저쪽 그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그럼 힘은 어떻게 돼요? 아래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전류가 힘이 이러한 힘으로 작용을 하더라, 이거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힘에 의해서 전자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가. 그러면 반대로 플러스 극은 이 위쪽으로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를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전자를 아래쪽으로, 이 힘이 전자를 밀어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도선의 위쪽과 아래쪽에 뭐가 생겨요? 어떠한 전이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위아래로 수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홀 효과라고 하고, 얘를 홀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홀 전이차.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홀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핀치 효과를 보죠. 핀치 효과. 자, 핀치 효과를 보면 자, 어떠한 도선에, 이런 도선에 자, 이러한 도선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도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여기에 균일하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 똑같이 이렇게 흘러야 된다 이거예요. 균일하게 이 도선에. 근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기죠. 그죠? 그래서 자기장이 여기에 이러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장과, 그죠? 자기장과 이 전류에 의해서 어떠한 힘이 작용하더라 안쪽으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흐르더라 이거예요. 꺾여서 이렇게. 이 안쪽도 얘가 이렇게 흐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자, 얘를 단면을 보면, 자, 이러한 도체에서 이 바깥쪽에는 전류가 안 흐르고 이 안쪽에만 전류가 흐르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핀치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스트레치 효과를 보죠. 자, 스트레치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트레칭이 뭐예요? 늘리는 거죠, 이렇게. 자, 예를 들어, 어떠한 도선에, 자,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그러면, 자, 도선을 이렇게 놓고 전류를 이렇게 흘렸다, 이거예요, 흘렸다. 전류 I를 이렇게 흘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류에 의해서 얘는, 자, 이 전류에서는 이런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다 들어가는 방향에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앙페르의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자석은 들어가고, 그죠? 전류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 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하겠어요? 이렇게 봤을 때 자석은 들어가고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힘은 얘가 위쪽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이 부분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자석은 들어가고 전류는 나와요. 그죠? 힘은 어떤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해요. 자, 여기서는 자석이 들어가고 전류는 이렇게 돼요. 그죠? 힘은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여기서도 자석은 들어가고 전류는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힘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네모나게 있던 전선이 이 힘을 받게 돼서 이런 도선이 원의 모양으로 되게 되는 게 전류가
요렇게 흐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 즉 바깥쪽으로 힘으로 작용하면서 전선이 원의 모양으로 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스트레치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수 효과, 홀 효과, 핀치 효과, 스트레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8장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1번. 한 폐 곡선에 대한 자개의 선적분이 폐 곡선으로 이루어지는 둘러싸인 전류와 같음을 정의한 것은, 이 식으로 쓰면 뭐예요? 인테그럴 H의 dL이 I다. 이거 뭐라고 해요? 앙페르의 주회 적분 법칙, 그죠? 주회 적분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답은 라번의, 그죠? 앙페르의 주회 적분 법칙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보죠. 파이 암페어가 흐르고, 그러니까 전류 I라는 값이 파이라는 얘기고요. 그때 무한장 직선도체로부터 10cm 떨어진 점의 자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자, 이러한 도체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I라는 전류가 흐를 때, 자, 얘로부터 R미터 떨어진 곳. 얘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죠? H는 2파이 R분의 I였어요. 그죠? 그대로 써보시면, 자, 2파이. 얘가 10cm라고 했으니까 0.1이고 전류가 파이라고 됐어요. 그죠? 계산을 해보시면 5A 이렇게 되겠죠. 그죠? 5A. 5A 턴 퍼 메타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자, 3번. 자, 3번 저쪽에 가는 거죠. 보도록 하죠. 3번. 간격이 D인 무한히 긴 두 개의 평행도선에 전류 I가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 임의의 점 P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보시면, 자, 예를 들어 전선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이렇게. 이러한 전선과 무한히 긴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떨어뜨려서 이러한 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죠. 그랬을 때 얘는 전류가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고요. 얘는 전류가 이러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보죠. 자, 그때 이 도선과 이 도선 간의 거리를 D라고 하고요. D라고 하고요. 자, 그때 여기에 어떤 모르는 임의의 점 이렇게 보죠. 임의의 점. 임의의 점 한 이 정도라고 볼까요? P점이라고 볼게요. 여기에서의 우리 자기의 세기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여기 전류를 I2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 자, I1과 이 P점 간의 거리를 얘를 R1이라고 하고요. 그죠? R1. 그 다음에 얘와 여기 간의 거리를 R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개가 I1에 의한 자개는 얘가 이렇게 되면서 요 R1과 R2다 이거. 그랬을 때 이 직선도체에서 자,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자,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I라는 애는 자, 전류를 반대로 흘리면 얘는 이러한 방향으로 작용이 돼요. 그쵸? 그러면 얘 두 개의 방향이 서로 어때요? 얘도 이런 방향이고 얘도 이런 방향이에요. 서로 어떻게 돼요? 더해진다 이거예요. 더해진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의 이 P점에서의 자개의 세기 P는 P점에서의 자개의 세기 H는 얘에 의한 자개의 세기가 얼마예요? 2파이 R1분의 I1일 거고 I2에 의해서 생긴 자개의 세기는 얼마예요? 2파이 R2의 얼마? I2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개를 더해보면 이렇게 되겠다. 자, 2파이 R1 R2분의 자, 여기에서 I1 그죠? I1 R2
플러스 I2 R2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I1과 I2의 전류가 같다라고 하면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우리 다시 쓰면 2파이 R1 R2분의 여기에서 I의 R1 벡터 플러스 R2 벡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벡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R1 벡터 플러스 R2 벡터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러한 벡터고, 얘는 이러한 벡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러한 벡터와 이러한 벡터를 더하면 무조건 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R1 플러스 R2라는 벡터가 뭐가 되냐? 얘가 D가 돼요. D가. D. 그래서 식을 정확하게 마지막에 쓰면 2파이 R1 R2의 I의 D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답을 찾아보시면 가번에 그러한 답이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4번을 보시면 무한장 직선 도체의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때 도체에서 R1 떨어진 점 P에서의 자속 밀도는 얼마인가? 자, 자속 밀도. 자, 볼게요. 자, 여기에 전류가 I가 흐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예로부터 R미터 떨어진 곳에 이 점에서의 자개의 세기가 얼마예요? 2파이 R분의 I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자, 이런 식 있죠. 자석 밀도 B는 뮤 H라는 식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대로 써보면 얘가 공기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2파이 R분의 뮤 제로 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네. 뮤 제로 I. 자, 이런 거 찾아보시면 답은 몇 번에 있나요? 라번에 있네. 그죠? 라번에 답이 있겠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무한장 원주형 도체의 전류가 표면에만 흐른다면 원주 내부 자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여기에서 원주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전류가 근데 어디에만 흐른다는 거예요? 여기만 흐른다는 거예요. 여기만. 요렇게 바깥쪽으로만. 그러니까 여기에만 요렇게 전류가 흐른다 이거예요. 그랬으면 자개의 세기가 이 안에서는, 이 원통 안에서는 자개의 세기가 뭐란 얘기예요? 전류가 없잖아요. 그죠? 포함하고 있는 전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자개의 세기 H는 뭐가 되느냐?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답은 라번 되겠죠. 라번.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그림과 같은 반지름이 A인 무한한 길이 직선 도선에 I의 전류가 도선 단면에 균일하게 흐르고 있다. 이때에 축으로부터 R미터인 거리에 있는 도선의 내부점 P의 자개의 세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통형에서 자, 전류가 고르게 흐른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전류가 고르게 흐른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원통 중심으로부터 얘가 외부에서는, 외부의 자개 세기는 어떻게 돼요? H는 2파이 R분의 I였어요. 자, 그때 여기에 반지름이 A라고 하면, 자,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 H는 얼마가 됐냐? 2파이 A 제곱에 IR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론에서 이런 식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 이런 건 찾아보면, 자, 뭐예요? 이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반지름에 뭐예요? 비례하죠? 그런 거 찾아보시면 답은 가번의 반지름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 문제 보죠. 자, 7번. 자,
반지름 A 중심 간의 거리가 D인 두 개의 무한장 왕복 선로에 선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한 도선에서 X거리인 A점의 자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쵸? 전류가 도선이 이렇게 있다 보죠. 세로로 그리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있어요. 도선이 두 개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의 길이를 D라고 하고요. 얘 전류 방향이 서로 어떻다?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앙펠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얘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방향이고 얘도 이렇게 되면서 서로 들어가는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더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개의 세기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의 점을 X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돼요? D-X가 되겠죠. 그죠? 거리가. 그래서 이 어떠한 X점에서의 자개의 세기 H는 더해야 되겠죠. 예. 2 파이 X분의 I 플러스 2 파이 D-X분의 I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예, 이러한 거 찾아보시면 가번에 있죠. 그죠? 2파이 분의 I로 묶으면 얘가 X분의 1 플러스 D-X분의 1 이런 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7번의 답은 가번이 되겠죠. 8번. 길이가 1cm마다 건수가 50인 무한장 솔레노이드에서 500mA 전류를 때 내부의 자개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에서는 자, 우리가 무한장 솔레노이드라고 하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러한 게 무수히 많다 이거죠. 그죠? 그쵸? 이렇게 된다 이거. 자, 그랬을 때 이 점에서 이 내부에 여기에서의 자개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H는 이런 식이 있었어요. H는 자로의 길이분의 NI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길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길이 1cm, 그러니까 0.01 될 거고요. 얘가 1cm당 50번을 가면 N의 값이 50이고 전류의 값이 500mA니까 0.5죠. 이렇게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그 내부의 자개의 세기가 2500 암페어 턴 퍼 메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9번. 평균 반지름 10cm 환상 솔레노이드에 5A 전류가 흐를 때 내부 자개가 1600이었다. 건수는 얼마인가? 자,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하면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생긴 게 환상 솔레노이드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문제에서 지금 평균 반지름이 10cm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1이란 얘기예요. 그죠? 0.1이고 그때 전류가 5A 그 다음에 감균 S는 모르는데 여기에 자개의 세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1600이다 이거예요. 그럼 몇 번 감겨있냐? 요 N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다. 자, 그러면 자, 자개의 세기 H는 얘도 분명히 자로의 길이분의 NI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로의 길이가 뭐예요? 여기의 길이가 자로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 2파이 R 되겠다. 그죠? 2파이 R분의 NI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H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N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N은 I분의 2파이 R H라는 식이 나와지겠죠. 그죠? 자, 그대로 계산해보면 I의 값이 5고요.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0.1이고요. H가 1600 이렇게 돼요. 그죠? 계산해보시면 200이라는 값이 나오겠다. 그래서 답은 다번이 되겠죠. 그죠? 다번.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10번.
반지름이 3cm인 원형 단면을 가지고 있는 환상 연철심에 코일은 감고 여기에 전류를 흘려 철심 중에 자개의 세기가 400이 되도록 했다. 그러니까 자개의 세기 H의 값이 여기가 400 암페어 턴 퍼 메타다 이거예요. 자, 그때 철심 중에 자속 밀도는 얼마인가? 뭘 구하란 얘기예요? B를 구하란 얘기예요. 그 B가 뭐예요? B는 우리 뮤 H 이런 식 있죠? 그럼 뮤는 어떻게? 뮤 제로, 뮤 S H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때 철심의 B 투자율이 얼마라고 했어요? 400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400 곱하기 400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여기는 뮤S고 얘는 H가 되는 거죠. 자, 그때 이걸 계산해 보면 0.2 웨버 퍼 메타 제곱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 자, N회의 평균 반지름 R인 환상 솔레노이드에 I의 전류가 흐를 때 중심점의 자개의 세기는 얼마가 되는가? 자, 이 문제는 자,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자, 여기에서 분명히 자, 여기에 자개의 세기 H는 2파이 R분의 NI라고 했고요. 이 안에 환상 솔레노이드 안에 근데 그 외 지역 여기라든가 자개의 세기는 무조건 얼마라고 했어요? 0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1번의 답은 중심점이라니까 여기의 점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자개의 세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개의 세기는 0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2번 보면 자, 그림과 같은 B 투자율이 뮤 R의 값이 뮤S라고 쓸게요. 그냥 800이고 그 다음에 단면적 S가 10 제곱센티미터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길이가 30cm니까 0.3m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인 환상 철심의 코일 N의 값이 600번을 감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전류 I를 1A를 흘렸을 때 철심 내에 자속은 얼마인가요? 파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파이. 자, 파이를 구하라. 자속 파이. 그러면 자, 차근차근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자속 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B 곱하기 면적 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B라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뮤 H 그죠? S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환상 철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2파이 R분의 NI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속 파이라는 애는 뮤 제로, 뮤 S, H 대신에 뭐 쓸 수 있어요? 2파이 R분의 NI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면적 S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자,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뮤 제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뮤 S가 800이에요. 그죠? 곱하기 자, 2 파이 R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평균 자로의 길이가 0.3이라고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2파이 L이 평균 자로의 길이잖아요. 그냥 2파이 R이 아니라 0.3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N의 값이 600, 전류가 1이고요. 면적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2.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더라. 단위는 웨버가 되겠다. 그죠?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12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13번부터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